해안으로 나가려면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 이상호 씨는 늘 하던 대로 이쯤에서 물통을 채웁니다. 이 물은 이온 여과 장치를 거쳐 나온 좀 특별한 물입니다. 작업장으로요. 작업장으로 가서 이제 거기 양동에 있다가 해서 이제 이걸 양동에다 부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름 범벅이 된 모래 닦는 거죠. 좀 메고 가는 게 힘들긴 한데 일단 메고 가면 효과적으로 기름을 많이 닦을 수 있고 좀 힘들어도 가져가는 거죠 뭐. (20리터) 생수통을 메고도 무거운 줄을 모릅니다. 이 생수통을 메고 산길을 지나다닌 지가 자그마치 150일 전 이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우 씨 일행이 도착한 곳은 태안군 소원면의 바위 해변. 오늘도 방제업체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물살로 바위에 늘어붙은 기름을 떨궈낸 뒤 흡착포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은 비교적 깨끗한 데 비해 바위 밑과 같이 눈에 안 보이는 곳은 기름천지입니다. 그동안 대대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곳은 딴 세상입니다. 표면에 떠 있는 걸 이렇게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그렇게 따는 게 더 빨라요. 요즘에 방송에서 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처음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정리됐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뭐 땅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3-4m까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그대로 제거 작업을 하지 않고 놔두면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우 씨도 바위 해변의 한켠에서 나름대로의 방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등에 지고 온 물을 큰 고무통이며 양동이에 따라 넣습니다. 이 물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방제업체들은 주민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선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닦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문질러도 이게 잘 안 닦여요. 기름기가 제거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 대책이 안 서죠. 성우 씨는 기름에 절은 돌멩이들을 고무통에 넣고 휘휘 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검은 기름이 물 위에 떠오릅니다. 물 위에 기름이 떴다는 것은 돌멩이의 기름이 물에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녹아서 떠오른 기름은 흡착포를 이용해 걸러냅니다. 돌을 일일이 흡착포에 대고 닦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한 양동에다 담아가지고 바닷물에다 넣어주면 이 물 자체가 또 이제 그 바닷속에 있는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굉장히 그 계속 돌을 닦아줘요. 그 바닷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아놔도 다시 기름이 다 돌하고 자갈에 다시 달라붙거든요. 모래자갈에. 근데 이 물 갖다 닦으면, 이 소세워터 갖다 닦으면 다시 달라붙질 않아요. 소세이 워터라고 불리는 이 물은 1997년 1월 1일 나오토카오 중유 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의 옷이나 도구에 묻은 중유를 소세이 워터로 씻어낸 것으로 일본에서도 방제 작업에 쓰였습니다. 처음에 일본에서는 뭐 바위나 모래나 그런 거 세척하는 것보다 장갑이나 그 노그 같은 거 세척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것도 닦았습니다. 저희 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비하면 좀 규모가 작은 규모라서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데요. 제일 저희가 그런 의미로 좀 감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 후에 저희 물로 세척했던 그 부분, 그 바다가 다른 데보다 빨리 회복됐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성우 씨의 작업을 지켜보던 자원봉사자들이 산길을 올라가 소세이 워터를 한 양동이씩 들고 내려옵니다. 기름도 잘 닦이고 더불어 바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안 방제 작업에서 소세이 워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은 성우 씨 한 사람뿐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방제 효과를 입증해주거나 이 방법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확답을 해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은 방제를 위해 자연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방제 장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는 흡착포가 얹혀져 있고 외부엔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는 이 배는 인천에 사는 한 발명가가 방제에 쓰라고 기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천리포 앞바다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사용하는 사람도 성우 씨뿐입니다. 저기 틈새 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데 완전 줄줄 다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기온이 올라가자 바위에 붙어있던 기름이 녹아 흘러내립니다. 유인도라든지 무인도 같은데 이런 데서 이런 기름 줄줄 흘러내는 데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름 되면 이것들이 다 녹아서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결국 바다로 다시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빨리 여기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또다시 어디로 떠밀려내겠어요? 바다로 다 떠밀려간다고 이거. 녹아내린 기름은 바다로 흘러들었다가 파도에 밀려와 다시 바위에 달라붙거나 어류의 뱃속으로 흘러들거나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방제 작업은 하나만아입니다. 성우 씨가 배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자 둥둥 떠오르던 타르 덩어리들이 바닷물과 함께 배로 흘러들어 흡착포에 남겨집니다. 지금 이 바지선의 이 장치를 보면요, 앞에 이 부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앞에 이제 수면 높이에 맞게 이게 움직여주면서 수면에는 기름만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기름 묻은 기름하고 물을 이렇게 빨아내서 그 빨아들인 기름하고 물이 이쪽에 올라가지고 지금 이 흡착포에서 한번 걸러지게 되죠. 흡착포에는 기름 덩어리들만 남고 바닷물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깔끔한 마무리. 그러나 이 배도 방제 작업에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우 씨는 해가 지기 전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백리포 주민들이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옵니다. 이건 오늘 찍은 건가요? 네, 오늘 찍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찍어놨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속에 있는 기름을 오늘은 어디에서 누가 자원봉사를 왔었는지, 방제 작업은 어땠는지, 현재 태안의 상황은 어떤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일기는 이제 그날 찍었던 이제 사진들하고 정리해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 여기서 느낀 점들 뭐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일기도 쓰고, 뭐 또 다른 사이트 이제 다른 자원봉사 카페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또 홍보도 하고. 사고가 나자 친구들 몇 명과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던 태안. 성우 씨는 그 엄청난 기름에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눌러앉아 방제 작업을 해온 지가 150여일.
기온이 올라가 기름이 줄줄 녹아내리는 계절, 사방천지가 다 기름인데 찾아오는 이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